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교재 129페이지 마음에서 오는 몸의 병 부분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인간 정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들, 또 콤플렉스들, 또 그것이 일으키는 마음의 병들, 노이로제, 신경증을 지난 시간까지 많이 다뤄왔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다뤘다고 그랬죠. 오늘 다룰 이 마음에서 오는 몸의 병, 신경증인데 역시 신경증의 종류인데 주로 이제 몸, 우리 육체화돼서 나타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측면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PPT에 KBS 스페셜 마음 부분 이제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보라고 링크를 해놨죠. 거기 보면 김미숙이라는 그 젊은 여성분이 시민성 발작, 실제로는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신체로 인한 육체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를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 그분은 이제 발작이 심한 경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발작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육체에 불편한 본인만이 느끼는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 본인만이 느끼는 그러한 증상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거나 진단을 해보면 뭐 이상이 없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44년 전에 이 경상북도 한 기차역에서 550원짜리 기차표를 몰래 훔쳐가지고 이제 기차를 탄 여고생이 이제 44년 후에 44년이 흐르고 난 뒤에 55만 원과 이제 그 사연이 담긴 편지를 지금은 이제 그 역이 없어지고 간이역으로만 남아 있는데 거기 여기에 이제 보내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550원이라는 돈 때문에 44년 동안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내리누르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목에 가시 같은 그러한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0배로 갚은 것이요. 550원을 이제 55만 원으로 갚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분은 뭐 이렇게 몸의 병으로 나타나거나 했던 그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129페이지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정신생리성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과 플러스 생리적인 작용, 자율신경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이 대뇌의 조절 없이 대뇌가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신체의 여러 어떤 장기와 어떤 조직들, 뭐 내장기관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말초신경 다발을 의미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뭐 소화기, 또 순환기, 호흡운동, 호르몬 분비 이런 것은 대뇌에서 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그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그런 계통이 이제 마음의 문제하고 결합이 되면 이제 육체적으로 장애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한 자율신경계가
어떤 대뇌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심장을 뛰도록 내가 계속 명령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 뛰어라, 계속 뛰어라. 뇌가 지시하지 않으면 안 뛰기 때문에, 그죠? 예.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뇌의 이렇게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우리 생리 기능들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말해요. 예. 이제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정신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자율신경계 부분들이 가장 먼저 육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이제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예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의 속담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이런 말도 흔히 하는 말이고, 화가 나면 벨이 뒤틀릴 노릇이라거나 안이 꼬운 사람이 있으면 벨꼴이 사납다라는 속어도 쓴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하고 축복해줘야 될 일인데 질투가 나서 그러겠죠. 예. 내 마음속에 뭔가 사촌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심이 나고 부러워하고 뭔가 불편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일 많이 우리 예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위장, 그다음에 장계통, 또 머리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민감한 그러한 증상입니다. 남이 잘 되면 왜 하필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닌 배가 아프다고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의학의 특징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것이어서 폐나 간, 심장, 위, 대장 이런 것이 모두 희로애락의 감정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 희로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이런 그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대담한 사나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대담, 곧 담이 큰 사람이라는 말이며 욕심이 많은 사람들어 간이 부었다 하는 것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왔을 것이다. 20대 때 여러분들도 아마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뭐 배가 아프고 설사 자주 하고 아니면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편두통, 두통이 있어가지고 늘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신경성적인 어떤 스트레스적인 데서 오는 몸의 증상들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 이론이 경험의 바탕에서 나왔을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질투심이 생기거나 화가 나면 실제로 복통을 일으켰거나 장경련을 경험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제 나도 이제 심리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느껴 보면 무의식이라는 것이요. 우리 빙산 지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 자체가 무의식이에요. 내 몸에 특정 이제 그런 부위에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덩어리들이 컴플렉스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민한 부분에 이렇게 잘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전번에 이제 심리치료 장면 한번 봤잖아요. 내가 올려놓은 그 장면. 젊은 친구가 양팔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 봤잖아요. 근데 전완성 장애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의 어떤 응어리진 부분들을 받아서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130페이지 위에 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험 좋아하는 서양 사람이 근대에 이르러 확인했다. 서양 사람들은 구멍 뚫린 장을 직접 관찰하여 감정 상태가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들은 기분이 우울하고 슬플 때 장이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도 좋지 않아 창백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이 우울할 때 변비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몹시 화가 나 있는데 참으면 장의 운동이 빨라지고 장의 점막도 충혈되어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장벽 군데군데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설사를 자주 하고 배가 아픈 것은 이 때문이다. 장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술로 위나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려 밖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 환자를 관찰한 학자들이 있다. 감정에 예민한 것은 위보다 십이지장으로 알려졌고 사람이 불안하면 위액이 많이 나오고 운동도 많아지고 위벽도 충혈된다. 십이지장이라는 것은 우리 위장의 끝부분에 있어요. 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위장이 예민하다 그러지만 방금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정에 예민한 것은 십이지장 쪽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때 또 신경이 쓰일 때 이렇게 위가 이렇게 발랑발랑거리고 위에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마 십이지장 쪽에 더 이렇게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참을 때 위나 십이지장의 운동, 충혈의 정도, 위액 분비의 정도는 월등하게 높아지고 침울한 기분에 사로잡혔을 때는 정반대로 위와 십이지장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며 위벽도 창백해진다. 간단히 말해서 기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또는 변비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그 흥분도를 변화시켜 자율신경이 가 있는 몸의 각종 장기의 혈관, 전액선, 근육의 상태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제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몸의 부분들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제 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건데,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처하는 반응과 관련된 그러한 그 신경입니다. 놀라면 동공이 이렇게 커진다든지, 눈에 동공이 커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이렇게 상승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완할 때 긴장을 이렇게 푸는 것과 관련된 또 신경이에요. 동공이 다시 축소된다든지, 심장 박동이 이제 완화된다든지, 혈관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이제 뭐 소화기관이 이렇게 편안해진다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된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이렇게 막 열받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혈관, 근육 상태까지도 이렇게 막 바꿔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 육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131페이지에 보세요. 이러한 변화가 이제 일시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율신경계 계통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일시적이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안 풀리고 계속 오래되면 이제 위나 장이 헐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빵꾸가 나버리는, 궤양이 이제 빵꾸 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죠? 그렇게까지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병을 민간에서는 신경성 소화불량이니 해서 신경성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모양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병의 근원이 감정에 있는 만큼 시민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다. 심리적인 원인이 되는 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정에 의한 신체의 병이 꼭 위나 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모든 기관에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서 시민성 신체장애, 혹은 심신장애, 혹은 정신생리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신생리적인 장애라는 말이 더 알기 쉽고 간단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거기 이제 보면 신체의 병이 꼭 위나 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신체의 모든 기관에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나 장과 머리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심리치료법을 이렇게 전수시켜 줘가지고 그 심리치료법을 이제 사용하는 내 제자 수녀님이 한 분이 있어요. 60대, 6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그분이 이제 여동생이 한 분 있는데 이 여동생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체의 이상한 부위에 신체 어떤 부위에 이상한 증상을 계속 겪어왔는데 어딘가 하면 이 왼쪽 발목의 복상시 부위에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피부병도 아니고 또 뼈의 문제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피부병 비슷하게 늘 이렇게 나 있고 수십 년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왔어요. 정형외과 의사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형외과 의사도 나중에는 이거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권장할 정도로 그런 이제 병이었는데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하고 이제 치료법을 물려받은 그 수녀님이 동생한테 심리 치료를 시도를 했어요. 내면의 치료를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나중에 이 증상이 점점 완화되고 거의 치료가 됐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마음의 문제들이 신체의 어떤 부위에라도 이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성 두통 이것도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골치 아프다는 우리말은 반드시 의학적인 두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을의 골치가 아픈 법이다. 다시 말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플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으면 이제 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골치 아픈 일도 없는데 공연히 머리가 무겁고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본다. 골치 아픈 것에 정신이 없는 나머지 혹시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신경과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PPT에 보면 내가 올려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 섬광이 이렇게 흰 섬광이 보이는 사진이 있죠, 그죠? 그거는 뭔가 하면 편두통 아우라라 그럽니다. 편두통을 마이그레인이라 그러는데 마이그레인 아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이제 좀 스트레스 받거나 많이 피곤해지면 가끔씩 그런 이제 섬광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굉장히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좀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 증상이 한 15분, 20분 정도 지속되면 없어져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그게 앓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눈의 문제인 줄 알고 안과에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안과에서는 이건 안과적인 것이 아니고 신경과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가서 해보니까 그 신경과 의사가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근데 그거는 편두통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 그럽니다. 편두통이 오기 전에. 편두통은 이 머리의 특정 부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오는 그러한 두통인데, 근데 의사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런 것이 와도 편두통이 오지 않거든요. 한 번도 머리가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본 적은 없는데 의사가 편두통이 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참 신기한 경우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나는 이제 그 뇌파 측정을 해보니까 뇌파에 이렇게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증상을 앓고 있으면서 이것이 무언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올려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편두통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잠깐 기다리고 있고 좀 쉬고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알고 모르면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처음에는 바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섬광 같은 것이 시작해가지고 점점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커져나가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져요. 예. 참조를 하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1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두통이 결국은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모두 무의식 속에 숨어버려서 주위의 사람은 물론 본인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뭐 복통, 두통 이런 것들이 그런 내가 그동안 쌓아둔 화나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또 그 무의식은 바로 우리 육체라 그랬죠. 육체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제 정신생리성 장애는 시민성 두통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른바 무의식적 갈등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요인을 밖에서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뭐 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일, 사람 거기에 투사해서 보게 됩니다. 이젠 투사란 말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지금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어떤 뭐 남편, 뭐 아내 혹은 자녀들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두통을 앓든지 아니면 위장 장애를 소화불량이나 체하는 거 이런 것을 앓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밖에서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도 요인이 조금 되기는 되지만 주된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응어리 부분이 지금 갈등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들어야만이 이제 치료회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렇다고 이제 모든 두통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면 물론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민성 두통이 따로 있고 이제 실제로 뇌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뇌의 어떤 세포들의 그런 장애가 있어가지고 두통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성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를 해봐도 이상 없을 때 생기는 두통이 이제 시민성 두통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면 뭐 뇌 영상 검사, 뇌 MRI라 그러죠. 이런 것 검사해도 이상이 없고 병의 경과로 봐도 뇌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단 시민성 두통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 중간에 보면 히스테리성 장애, 우울증, 건강염려증, 강박신경증, 그리고 조현병의 초기에도 곧잘 두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성 두통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두통에 대한 환자의 집착부터 버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통만 따로 떼서 고치려고 들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임시로 약방에서 진통제만 뭐 타이레놀, 뭐 개보린, 뭐 이런 그 아스피린 진통제만 자꾸 사 먹으면 중독되기 쉽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시간에는 또 이제 시민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